이번 이야기는 예비 신부님이 신혼집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정말 제목 그대로의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12월에 상견례 날짜를 잡아두었고 결혼은 내년 3월쯤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출장을 갔다가 신혼집에 혼자 있는 남자친구에게 바로 갔습니다. 남자친구도 제가 출장에서 돌아온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왠지 전화를 하지 않고 몰래 가서 놀래켜주고 싶더라고요. 남자친구가 혼자 자는 걸 별로 안 좋아했던 터라 신혼집을 구해서 나오기 전에도 가끔 집으로 아침에 서프라이즈로 찾아가곤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참 좋아했고요. 이번에는 주말 오전이니 늦잠 자고 있겠구나 생각하며 신나게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신혼집 문을 열고 불을 켜니 거실에서 남자친구가 다 벗고 자고 있더군요. 술 냄새도 진동을 했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웃으면서 왜 옷을 다 벗고 자고 있냐, 일어나라며 이불을 걷었는데 그 옆에 웬 여자가 있었습니다. 팬티만 입은 채로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갑자기 머릿속이 멍해지더라고요. 그 여자는 제가 현관키 누르는 소리를 들었나 봅니다. 어찌할 줄 몰라 이불 밑에 숨어 있었던 거죠. 제가 너무 빨리 들어오는 바람에 미처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이불을 걷어내자 그 여자가 대뜸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된 건지 누군지 물어보니 옷을 주워 입으면서 나이트에서 어제 만났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따라온 것이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에 눈에 뵈는 게 없어져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여자는 제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거 알았으면 안 왔을 텐데 정말 몰랐다며 끝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웃음이 났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 상황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술에 취해 자고 있더군요. 다가가서 뺨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소리 지르자 그제야 옷을 입고 술이 덜 깬 모습으로 제 앞으로 왔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있는 힘껏 뺨을 때렸습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또 한 대를 쳤습니다. 그 여자는 도망치듯이 나갔고 남자친구는 바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예비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방금 본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결혼은 못하겠다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께서는 집으로 오실 테니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남자친구는 계속 무릎 꿇고 빌면서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이트에 간 것도 맞고 부킹을 한 것도 맞는데 그 여자가 왜 신혼집에 있는지는 정말 기억이 안 난다며 하늘에 맹세한다고 하더군요. 그러지 않았다면 제가 출장 끝나고 집으로 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데려왔겠냐는 말이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님과 아버님이 같이 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오자마자 남자친구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셔서 욕을 하며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시끄럽더니 어머님이 다시 나오셔서 모두 앉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두 분은 저에게 사과부터 하셨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눈으로 직접 봤으니 그 충격과 배신이 어떨지 상상이 간다며 본인들 자식이지만 부끄럽고 창피하고 실망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어떻게 제 마음을 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봐서 당장 결혼을 없었던 일로 하지는 말고 딱 일주일만 생각해보면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때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만약 이번 일을 용서해준다면 살면서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그때는 제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두 분이서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배신감도 너무 컸고 시부모님들께 이런 것까지 보여드린 상황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두 분은 또다시 한참 남자친구를 나무라시다가 어머님이 저에게 잠깐 밖으로 나와보라고 따로 부르셨습니다. 나갔더니 제 손을 잡고 안아주시면서 그 여린 마음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고 물으시더군요. 계속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눈물이 미친 듯이 흘렀고 그냥 안아주시는 대로 뻣뻣하게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신혼집으로 다시 들어가셨고 오늘 저녁 당장 집으로 오라며 남자친구에게 소리를 지르신 후에 시부모님은 집으로 가셨습니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멍하니 있었더니 남자친구가 제 다리를 붙잡으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저 없으면 죽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사람이 참 냉정해지더라고요. 저는 너가 알아서 선택하라 했고, 이젠 그런 거는 상관없다라고 말하고 나오려는데 남자친구가 저를 못 가게 막았습니다. 제가 밀쳐도 힘이 세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실갱이를 2시간쯤 하다가 짐을 다 싸서 집으로 겨우 돌아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일들이 이렇게 예고 없이 일어나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끝없이 멍해지더군요. 전화와 문자가 계속 오지만 듣고 싶지 않아서 수신 거부로 돌려놨습니다. 집으로 왔는데도 아픈 건 잘 모르겠고 아직 실감이 안 나서 그런지 자꾸만 멍해지고 혼란스럽습니다. 평소에 그런 김새가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결혼 생각조차 안 했을 텐데 이런 사람은 다신 못 만나겠다 싶을 정도로 저에게 잘했던 사람입니다. 결혼 생각이 없던 저에게 처음으로 결혼 결심을 하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믿었나 봅니다. 지금도 이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저도 여기에 글을 쓰면 어떤 댓글들이 올라올지 잘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멍청하게 글을 쓰는 건 헤어져야 하는 게 맞는데도 저 스스로가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앞에선 냉정하게 굴었지만 사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용서해주고 결혼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너무 괴로우니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사연자님의 첫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헤어져야 하는데 자신이 없다, 너무 괴롭다고 하신 사연자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참 안타까운데요. 이 글이 올라간 후 사연자님은 많은 분들의 조언을 받고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작성한 게시글에서 여자가 팬티만 입고 있었다고 했는데 위에 옷은 입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지만 벗고 팬티만 입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흥분해서 팬티만 쓴 것 같네요. 당시 상황에서 그 부분만 보였습니다. 댓글을 보니 역시 제 예상과 맞았네요. 왠지 단 한 분이라도 이건 실수였을 거다, 용서해줘라, 나도 그랬는데 지금 잘 산다는 댓글이 있었다면 전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집 앞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트에서 만난 게 아니라 원래 알던 여자일 거라고 하셨는데 그건 아닐 겁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평균 4번은 만났고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그리고 이동할 때도 항상 전화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주변 사람들도 거의 다 알고 제가 남자친구 핸드폰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해서 가끔 목록들을 봤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나이트에서 만난 여자가 맞다고 믿으려고요. 저한테는 하늘 같고 전부였던 사람인데 이것까지 못 믿으면 제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밤 12시가 좀 넘어서 집 앞에서 만났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길래 안경을 빼라고 한 다음 또 있는 힘껏 뺨을 한 대 쳤습니다. 하지만 분이 안 풀리고 마음이 가라앉질 않네요. 아무리 세게 쳐도 아무리 있는 힘껏 쳐도 전혀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그 사람은 계속 미안하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정말 살면서 평생 갚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다시 만난다고 해도 앞으로 잠자리는 못할 것 같다고 그 꼴을 보고 어떻게 너와 잘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너가 나를 만지면 더럽고 불쾌해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제가 그렇다면 안 자도 괜찮다면서 저만 옆에 있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용서 안 해줘도 좋으니 제발 옆에만 있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심정을 말했습니다. 저도 오빠를 못 보면 힘들지만 보고 있으면 자꾸 그 장면이 떠올라서 더 힘들다고 했습니다. 오빠랑 결혼해서 살면 제가 정신병자가 될 것 같다고 하루 종일 생각해봐도 단 1%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가 때려서 분이 풀리면 때리라고 하길래 또 한 대를 있는 힘껏 쳐줬습니다. 남자친구는 조금만 더 생각해보라고 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 와중에 왜 그 사람이 잡은 손은 따뜻할까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얘기해도 제가 헤어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니 기다리겠다고 했고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살면서 단 한 번의 실수였다고 생각하고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대화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헤어지고 집에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집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너무 답답하고 숨이 막혀서 가슴을 치며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이 꼴로 집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는 부슬비가 내리는데 그거라도 맞으면서 편의점에 맥주나 사야겠다 싶어 걸어갔습니다. 맨정신엔 잠이 안 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 차가 와서 서는 겁니다. 남자친구가 내려서 어디 가냐고 물어도 대꾸 없이 편의점에 가서 맥주를 구매한 후에 편의점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보고 용서해달라며 이번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까지 따라오더니 결국 엘리베이터 입구 앞을 또 막아섰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고 제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길래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팔과 어깨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다신 마주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나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이제야 좀 실감이 나나 봅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고 숨이 안 쉬어지고 머리가 어지러워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제가 너무 흔들리기 때문에 이젠 정말 마음 독하게 먹고 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답은 알고 있지만 막상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제 얘기가 되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최고로 사랑했던 제 전부였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정리하려니 정말 힘이 듭니다. 많은 조언들 감사합니다. 언젠가 이 글을 그 사람에게 보여줄 날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여기까지가 사연자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그것도 신혼집에서 이런 광경을 목격했다니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사연자님은 후기에서 헤어져야 하는데 자신이 없다. 그 사람을 보면 흔들린다고 하셨는데요. 이 사연을 들은 다른 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댓글 반응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연자님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지금 흔들리면 평생을 후회할 것이라고 강하게 조언했는데요. 특히 나이트에서 만난 여자가 순순히 본인을 따라왔다고 말하는 것이 더 의심스럽다는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인이라면 남자 탓을 하고 도망갔을 거라는 의견이었죠. 남자는 한번 용서하면 또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경고 섞인 조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파혼이 앞으로 겪을지 모르는 이혼보다 덜 상처받고 덜 창피한 일이니 사연자님이 스스로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댓글이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내용은 지금 남자친구가 용서를 빌고 사정하는 것에 넘어가 결혼하게 되면 나중에 사연자님이 의심병 환자로 몰릴 것이라며 신혼집에서 최악을 봤으니 제발 최선의 선택을 하라며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사연자님을 걱정하는 댓글이 대부분이네요. 이 상처를 잘 극복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